트랜스포머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잘랐지? 완전 딱 떨어지네요. I see the light inside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아이패드 사용하다 보면 키보드 좌판이 화면을 반이나 가리다 보니까 별도의 키보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소개드렸던 로지텍 K380이나 아이노트 38BT도 충분히 작고 가볍긴 하지만 이동 시에는 다른 짐들도 있다 보니까 사용은 편하면서도 더 작고 가벼웠으면 하는 바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려고 요새 접이식 키보드를 하나둘씩 구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접이식 미니 키보드를 구입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할 키보드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주문한 짜잔! 이 아이는 피스넷 폴더 노트라는 접이식 키보드입니다. 열릴 때 3단인 것이 뭔가 되게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의 키보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가 봐요. 목차는 개봉, 외관, 스펙, 페어링 방법, 사용감, 가격, 장단점,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및 더보기란에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사실 먼저 뜯어서 사용해 본 것이지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품 구성은 간단합니다. 키보드 본체, 마이크로 5핀, 충전 케이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제 손은 다소 큰 편인데 손 크기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별도 구입으로 폴더 전용 가죽 케이스를 구입하였습니다.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와 세틴 실버 두 가지입니다. 저는 자판 컬러가 블랙인 스페이스 그레이를 선택하였습니다. 바디는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의 메탈 바디이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충전 포트는 여기에 있고요. 사용 시에는 파란불, 충전 시에는 빨간불, 완충 시에는 소등이 됩니다. 펼쳐진 바닥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로 평평한 모습의 일반적인 키보드 밑면과는 좀 다르죠? 레일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 온오프 기능이라 키보드를 열면 바로 온이 되고 닫으면 바로 오프가 됩니다. 가만 보면 수평이 다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선 뚜껑에 손잡이처럼 보였던 이 부분을 젖혀주어서 다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전혀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사용 시에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접었다 폈다를 1만의 반복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반자동 레일 구조라서 절반 이상 펼치면 자동으로 펴지는 방식입니다. 다행히 뒤로는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올렸던 것들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본체를 다 폈을 때 K380보다는 조금 더 길죠? 38비트랑은 거의 비슷하고요. 삼성 노트북과 비교하면 키캡의 크기와 간격, 전체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피스넷 폴더가 있고 피스넷 폴더 노트가 있는데요. 폴더는 자판이 5열에 64키고 제가 산 폴더 노트는 6열에 78키입니다. 저는 키가 줄어들면 불편할까 싶어서 평소 쓰던 대로의 6열을 주문한 것이고요. 5열이어도 불편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전체 크기가 조금이라도 작아지니까 5열을 구입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크기도 작고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요. 피스넷 폴더 노트의 사이즈는 펼쳤을 땐 가로 291, 세로 117, 두께 5.6, 무게는 282g입니다. 접었을 땐 가로 166, 세로 120, 두께 14.7m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게를 재어보니 275g이네요. 스펙보다 7g 가볍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무게가 케이스를 포함해서 258g인데 얘보다 17g 더 나가는 정도네요. 그리고 케이스의 무게는 169g이고 같이 가지고 다닐 경우 445g이 됩니다.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참고로 로지텍 K380의 무게가 422g이고 아이노트의 38BT가 332g입니다. 코시의 키보드는 306g이네요. 케이스 때문인지 합치면 무게가 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본체만 가지고 다니는 게 낫겠죠? 블루투스 3.0을 지원하고 작동거리는 최대 10m입니다. 키는 노트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낮은 키캡이고요. 별도의 건전지 사용이 아닌 내장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충전식 키보드입니다. 배터리의 완충 시간은 약 2시간이며 충전 포트는 마이크로 5핀이고 연속 사용 시간은 최대 84시간, 대기 시간은 최대 218일입니다.
쓰다가 방전되면 어쩌나 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 키보드는 배터리 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쓰임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문서를 계속 작성하는 용도는 아니어서 그런지 풀 충전 후에 약 3주가량 사용하였을 시점엔 중간중간 자동 수면 모드를 포함하여 2번의 깜빡임이 남아있었습니다. 약 50%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현재는 약 3개월을 사용하였는데요. 구입 시 했던 완충을 제외하고는 한 번에 충전을 하였습니다. 사용시간과 대기시간이 꽤 길다는 뜻이죠. 배터리 잔량 확인은 펑션키와 F10번을 누르면 LED의 깜빡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풀 충전 시엔 4번의 깜빡임이 있습니다. 50%일 땐 2번의 깜빡임이 있겠죠? 그리고 별도 구입한 이 가죽 케이스는 키보드를 보호하는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성이 있어서 이렇게 세우면 자동으로 고정 위치에 딱 달라붙고요. 가운데 윗부분을 빼면 사용자의 눈높이에 따라 각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케이스를 별도로 구입을 하였는데요. 사실 케이스는 무게줄임도 그렇고 지갑 사정도 그렇고 추가 구입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요새는 키보드들이 멀티 페어링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3대까지 지원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를 모두 지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를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링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펑션키와 S를 눌러주시면 아이패드 블루투스에 바로 피스넷 폴더 노트가 뜨죠. 그걸 선택하면 연결은 끝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기에 맞는 OS를 선택해서 펑션키와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아이패드니까 펑션키와 iOS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저는 아이노트 선발비트 때도 테스트를 했지만 iOS를 안 맞춰주면 사용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 I 버튼을 눌러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는 아이폰, 3번에는 노트북에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2번 아이패드로 전환할 경우 하나, 둘, 셋, 약 3초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3번 노트북으로도 전환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약 3초가 걸리는 것 같죠? 아이패드에서 윈도우로 넘어왔으니까 윈도우를 선택해 주어야겠죠? 타건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펜타그래프들도 같이 해볼게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민감한 편인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00원짜리 키보드인 얘와 비슷한 키감이라 비교로 설명을 좀 해보자면 키감이 나쁘지는 않지만 로지텍 K380처럼 딱 맞게 쳐지는 안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발비트처럼 폭신폭신한 느낌도 아니고요. K380은 핏이 딱 맞는 타이트한 청바지의 느낌이라면 피스넷 폴더 노트는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의 바지 느낌이랄까요? 키감에 약간의 여분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찌 보면 손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처음엔 좀 느낌이 엉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 적응이 되어서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감에 좀 민감한 편이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타사는 접는 힌지 부분 때문에 공간을 떨어뜨려 놓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가는 손가락의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타도 생길 수가 있는데 얘는 접히는 부분을 보시면 키배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이사이 잘 잘라서 접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참 괜찮은 기술력인 듯 싶습니다. 미니 키보드여도 자판이 작지가 않고 노트북 키보드와 키캡의 사이즈가 같고 배열도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휴대용 접이식 키보드의 단점을 말끔히 보완하였습니다. 가격은 본체가 42,500원, 가죽 케이스가 별도 구매에 9,900원, 배송비 2,500원 포함해서 총 54,900원이 들었습니다.
자, 장단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3단 접이식이라 휴대성이 좋습니다. 휴대용이지만 일반 노트북과 배열과 자판 크기가 같아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휴대용 접이식 키보드의 단점을 말끔히 보완하였습니다. 미니 키보드를 여러 개 써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대까지 멀티 페어링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윈도우, iOS를 모두 지원합니다. 정교하게 키 배열대로 자르는 기술력이 고급스럽습니다. 힌지 부분으로 인해 자판의 배열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타사에 비해 월등히 긴 편입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버튼 없이 펼치고 닫을 시에 자동으로 온오프가 됩니다. 펼쳐서 사용 시에 흔들림 없이 수평이 잘 맞습니다. 바디가 대부분의 타사처럼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자, 다음은 단점 보겠습니다. 수평을 위해 양쪽 다리를 세워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접이식 미니 키보드에 비해 저렴하진 않습니다. 아주 많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4개의 접이식 미니 키보드 중에서는 키 배열과 자판의 크기가 쓰던 것과 같아서 그런지 사용 시에는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약 3달 정도를 써보았는데요. 저처럼 펜타그래프 방식의 낮은 키캡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쓰실 분들은 선택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구입한 이 아이를 같이 써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또 엄청 가볍고 키감이 훌륭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과 비교해보시고 접이식 키보드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칼리아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I see the light inside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